예, 이번 시간에는 그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어, 뭐 똑똑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야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내용이라서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나 주요 공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이 공기관들이나 공무원들이 특히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어떻게 상습적으로, 조직적으로, 공동으로 불법, 위법적인 행각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니까. 아, 지금 2021년도 3월경부터 5월경 5월경도 아니지. 2021년도 3월경부터 현재까지 건 3년 이상 그 트위터나 SNS죠. SNS나 온라인상에서 트위터 낭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정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전파한 내용들이 있죠. 제주에 무슨 항문 침습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꿨다든가 수사 청탁을 받았다든가 제주경찰청에 직원이 수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뭐 수사 청탁을 받아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꿨다, 또 뭐 항문 침습에 피해를 입었다,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로 해서 온라인을 도배를 하다시피 했었고, 문재인이가 그 정권 잡고 있던 당시에 21년도 3월이니까 그렇죠. 청와대 뭐 청원한다고 참 주접을 떨어가지고 3월 14일, 7월 16일 이렇게 해서 두 번 2021년도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그게 다 가짜란 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그런 행위들과 병행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진정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형사사건이라든가 공무원들의 그 부패범죄, 부당불법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는 취지로 해서 경찰민원과가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가 있습니다. 경찰민원과에서 경찰 쪽에다가 서류를 보내고 그 괴문서죠, 괴문서 이런 걸 보내고 뭐 검찰청까지 제주지검까지 갔다가 뭐 골치 아픈 내용들이 많았었죠. 어찌 됐든 다 전체가 다 소설이죠. 아주 난잡한 소설인데 그런 짓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보를 하고 그 위법한 내용들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를 하고, 처벌을 뭐 사형받을 일이 있으면 사형받고, 그죠? 손해배상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알거지되고 깜빵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정말 용서가 되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장난합니까 지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트위터 대화명 칸딘이라는 아이, 또는 트위터 대화명 remember 골뱅이 발리 코리안이죠. 발리 코리안, 발리 언더바 코리안인가? 그다음에 이 골뱅이 칸디스키 1201이라는 그런 대화명을 가지고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박응령 개명 후 박채현, 김문희가 본인들 명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런 내용들의 진정이나 뭐 이런 걸 집어넣었다고 하니,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떠드니
나는 그런 일이 없고 경찰들한테 무슨 수사청탁 누가 수사청탁을 하나? 뭘 가지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응?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모해청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모해청원이나 무고 그거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동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다 고소하고 저기다 진정 넣고 뭐 청원 어쩌고 해가지고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것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내놔라. 업무 처리를 누가 했는지 하고 개입해가지고 사건 장난한 거 분명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당사자인데. 예? 아주 무슨 뭐 경찰에 무슨 수사청탁 했다면서 그럼 범죄 아니에요 그거. 뭐 항문 본 적도 없는 항문을 침습을 했다면서 뭐 가해자 피해자를 뒤바꿨다는 둥 헛소리를 지져놨으면 그 내용 확인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 처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법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주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못 주겠다는 거야. 업무 처리를 한 담당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걸 언제 접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일체 못 주겠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했죠. 국민권익위원장.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전현희였죠. 전현희라는 여자가 요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여자는 문제가 정말 많은 여자예요. 에? 전현희라는 사람 자체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본인이 피의자고 본인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것을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응?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국회의원도 했다 장관도 했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따따블 떼주기라 이건 도박판입니까 지금 이게?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양다리 세 다리 짚기 합니까? 뭐 합니까 지금 이게? 근데 그걸 또 뽑아놨으니 어쨌든 행정소송을 해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 그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1부의 판사님들이 공개를 해줘라. 이거는 공개를 해줘라. 이렇게 돼서 승소 판결을 해줬고 그래서 정보를 내놔라 그랬더니 판결 났잖아요. 그럼 주면 되잖아. 안 주는 거야. 그러고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서 손이규라는 담당자가 있어요. 국민신문고과에 손이규라는 담당자가 있는데 이 직원도 태도가 극히 불량하죠. 이 사람이 원래는 책임이 있다기보다 이제 경찰 민원과 자체가 상당히 위헌적인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수사 재판 뭐 공소까지 전부 다 관여를 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법원입니까? 뭐 검찰입니까? 뭐 경찰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권익위 경찰 민원과 이런데 웃기는 사람들이죠. 상권 분립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어쨌든 반부패 어쩌고 해서 공무원의 부패를 갖다가 업무를 담당하라고 국민권익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입법, 사법, 행정, 심지어 군까지도 개입해가지고 온갖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부당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그걸 조장하고 있단 말이죠. 무고도 조장하고 강간 무고 사건 이런 거는 아예 대대적으로 그냥 대놓고 나서 공작을 저지르고 하고 있는 거죠. 국민권익위죠. 그 핵심에 전현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체고
민주당의 실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들이 보낸 거예요. 뭐 등교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일부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일부 공개? 아니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피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2023년 9월 19일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 목록 순번사 기재 정보만 1, 2, 3 사항으로 해가지고서 서울행정법원 제 일부 판사님들이 공개를 해주라고 한 것이 1, 2, 3, 4 4개 항목에 대해서 있는데 그 중에서 4번 항목이 뭐냐면 업무 처리 담당자하고 그 담당자 소속이 어디냐, 이게 이런 취지가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지들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당시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아니 니들 멋대로 해가지고서 뭘 공개를 해서 보냈다는데, 응? 법원에서 공개를 전체 다 해주라고 했는데 1, 2, 3, 4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공개해서 보냈다는 거냐 물어봤어요. 손익규 주사라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못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그쯤 되면 정신질환이죠. 아니 당사자한테 공개를 했다면서 그 공개라는 것도 지 혼자서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죠. 손익규 저거. 등기로 아니 정보공개 포털이 있고 또 이메일로도 할 수도 있고 팩스로도 할 수도 있고, 그건 예전부터 이메일이나 팩스나 이런 거는 예전부터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 혼자서 회수해놓고 지 멋대로 등기편으로 보내놓고 그 내용이 뭔지 물어봤더니 못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1, 2, 3, 4번 항목 중에서 그럼 그 어떤 거냐, 그럼 어떤 항목이냐, 그것도 못 가르쳐 주겠다.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국과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가 이런 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보 공개를 했다 그래놓고 뭘 공개했는지 멋대로 그 짓을 해놓고,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는 거는 그런 뭐 등기우편을 보냈다는 내용이지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도 없는 거고, 니들하고 소송을 그렇게 오래 하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냐?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리고 내가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등교편이라는 건 지들이 보냈다는 얘기예요. 에? 정보공개 당사자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보공개법 위반이 되는 거죠. 정보를 제3자가 받아보도록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긋고 그걸 강행을 했어요. 처벌받아야죠. 자,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또 했죠. 판결 난 거에 대해서 공개해라. 근데 이 선익위하고 이 국민권익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판결 난 거라 하더라. 내가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등기우편으로 니들 멋대로 보내고 제3자가 정보를 본다거나 그러면 되겠냐 그거. 무슨 항문이 어떻게 됐고 뭐 어쩌고 떠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정리가 된 사안들이고, 그런 소리 떠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이렇게 된 사안인데, 그거를 제3자한테 유포를 하고 앉아있냐 너는. 정보공개를 해달라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안 주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등기우편으로 보낸 거는 정보공개 청구 포털, 정보공개 포털 온라인 있죠? 그 온라인에다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그럼 전화를 해서 이메일로 주든가, 이메일이나 팩스나 얼마든지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게 그렇게 가능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해주게 돼 있어. 해줄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등기로 보내요?
무식한 거죠. 등기가 뭔지도 모르는 게. 그래, 그리고 또 내용 증명도 내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내용 증명으로 보내게 되면 세 장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한 분은 지들이 가지고 있고, 한 분은 우체국에서 소지하고 있고, 한 분은,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건데, 그럼 우체국 직원들이 그 정보를 보게 되잖아. 그러면 그 정보 취급 관련된 직원들도 아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 등기편을 보낸 것도 정보공개법이나 관련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무슨 내용을 보낸지 어떻게 알아? 누가 받을 줄 알아? 안 되는 거라니까, 등기부편 보내는 게. 손익위 주사는 본인이 무식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권익위에 뭐 법무팀에서도 그렇고 좀 사람 아닌 것들이 있던데. 어쨌든 담당자가 손익위 주사인데. 그런 점을 지적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보공개 포털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걔들 정보공개 청구를 또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판결 난 거 줘. 법원에서 주라 그랬으니까 줘. 그랬더니 그거만 사항. 국민신분국가 누가 처리했다. 국민신분국가 이름 홍길동. 이렇게만 딱 공개를 한 거예요. 참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거 행정소송도 1년 넘게 걸렸죠. 그것도. 응? 그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죄는 지들이 짓고 나서. 국민권익위원회 말이에요. 어? 그 사람 새끼들이 할 짓이냐고요, 그게. 죄는 지들이 짓고 나서 조직적으로 전현히!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또 2, 3번 항을 갖다 공개를 한 거예요. 언제 접수를 받아서 뭐 어떻게 됐고 그런 내용까지만.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이거는 청원이고 진정민원이란 말이에요. 형사사건 관련된 민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무고나 모해 청원이나 그게 허위일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국가사회가 통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으로 고소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거짓으로 진정하고 거짓으로 청원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반사회적인 그런 범죄란 말이야. 허위의 범죄 사실을 가지고 응? 죄 없는 사람을 처벌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퍼뜨리고 한 거는 심지어 경찰 공무원들까지도 어? 청탁을 받았다. 무슨 청탁을 받았는데 누가? 누가 청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고서 결국은 1번항 무슨 민원을 제기했는지 다 정리해놨어요. 제가. 보세요. 1번 제출된 민원 서류 및 부속 서류를 달라 그랬는데 이걸 안 준 거예요. 접수 일시, 접수 부서, 접수자 이름 및 직급, 접수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또는 우편, 처분 일시, 처분 결과 및 내용, 각 처분자 이름과 소속 직위 끝 이거를 2, 3, 4까지는 결국 하고 1번은 안 준 거예요. 끝까지. 뭐 정보공개위원회 어쩌고 떠드는데 그런 헛소리 나한테 떠들지 말고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돼 있죠. 이의제기하면. 그래서 거기서도 부결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범죄 새끼들인데 뭘 따질 게 있나? 그렇잖아요. 무고라든가, 응? 특히 뭐 성적인 이런 거 가지고 무고죄라고 이럴 때는 관련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까지 배후에서 관련돼 가지고서 공작질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청와대에서도 그 짓거리를 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깜빵 대기 중인 피고인들이 꽤 있죠. 황운하 조국 당해서
좀 표를 좀 얻어서 뭐 국회의원이 12명 됐다고. 야야, 12, 국회의원이 120명이라도 안 돼. 깜빵 가면 되지 뭐. 그죠? 어쨌든 이렇게 그걸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또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간접강제 청구를 했어요. 행정소송의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뭐 돈을 물어주라든가 정보공개 안 하면 뭐 이렇게 그 간접적으로 강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는. 간접 공개 청구를 했죠. 이거 이행해라. 일한 공개해라. 공개 안 하면 돈 내라.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럼 어차피 공금인데 그죠? 이 범죄자들 잡아들여야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당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범죄자라고 얘기한 것들은. 이게 어떻게 합법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잘못됐어도, 아무리 세상이 망했어도 그렇게 공무원 일을 막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나연, 판사 권오상, 이 3명의 판사라는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거 제 2부일 거예요. 이거 서울행정법원 제 2부에서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으면 기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판사가 왜 거짓말을 하나요? 이것도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나연, 판사 권오상. 그런데 이 간접강제나 이런 신청을 했을 때는 변론이나 뭐 재판이라기보다 결정, 심판이란 말이야. 심판 결정인데, 그럼 사전에 신문 기일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문 기일날 나오라 그래서 나갔죠. 겨울에 추운데 또 갔어요. 또 갔어요. 갔더니 누군지 몰라. 이게 고은설인지 김나연인지. 판사가 정말 뭐 아주 고약한 표정으로 들어와가지고 틱틱거리고 그러는데 그 태도가 왜 그래요? 그럼 뭐 사회에 불만 있나요? 아니, 신문을 하는데 본인은 심판이고 제3자인데 그 근무 태도가 그래서 되겠어요? 고은설 판사인지 김나선 판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명이겠죠. 여자였으니까. 권오상도 여자일 수도 있지. 권오상이 꼭 남자란 법은 없지만. 어쨌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인상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은 또 거짓 판결을 했다. 이거죠. 거짓이다. 그리고 착오로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서울행정법원이 국가 권력기관들의 문제 있는 사건까지 처리를 하고 그러는 데인데 똑똑한 사람들만 앉아있는 데지 거기에서 이름만한 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알고도 한 짓이다. 그래서 국민권익이랑 붙어먹은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심각한 의문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럼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깨알 같은 글씨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접강제 청구한 거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라고 적어놨어요. 여기에 구체적 판단도 있는데 판단은 필요 없어요. 판단은 법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법리가 잘못됐으면 뒤에 판단은 잘못된 법리를 갖다 붙였으면 판단은 날아가야 되는 거죠. 새처럼 날아가야 되는 거죠. 봅시다. 여기 판례를 갖다가 놨어요. 대법원 2001 2001년 3월 23일 선고, 구구도 5238 판결 등 참조. 기속력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속력이라는 건 뭐냐면,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복잡해도 들어주세요. 기판력에 유사한 건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기판력이라고 그러죠. 기판력은 뭐냐면 이미 판결이 났다. 이미 판결이 난 힘이란 말이죠. 이미 판결 난 거에 대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반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판력 침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뭐 재심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송물 이론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것은 기판력 따질 것도 없죠. 뭐 그래서 이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소송물이죠. 엄밀히 얘기하자면 동일한 소송물, 동일한 청구에 대해서는 앞선 판결을 뒤집는 걸 할 수 없다. 이게 기판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행정소송은 기판력이라고 하지 않고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기판력 이론을 그대로 민사소송의 기판력 이론을 그대로 갖다가 행정소송에다 갖다 엎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뭐 좀 안 맞죠.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하고 국민들하고 소송을 하거나 그러는 건데 그거를 민사소송에다가 그대로 갖다 엎으면 좀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기속력이라는 거 기속력이라는 단어를 쓰죠. 행정소송에서는. 그래서 앞선 처분 하고 동일한 사례에 있어서는 서로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은 기속력이 위반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로 이제 구구도 5주 38 판결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봅시다. 이거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간접강제 그걸 이행해라. 행정법원에서 이행하라고 판결이 났더라도 그거 판결이 났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간접강제를 하는 거지 이행했을 때는 간접강제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판례를 적어놨어요. 9.16 대법원입니다. 9.16 5도4의 판결 그 다음에 2003-2 13045 판결 이렇게 판결을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결을 3개를 나눴죠. 하나, 둘, 3개를 나눴어요. 그쵸?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서울행정법원 제2민사부에서 장난을 한 거죠. 그거 왜 다시 얘기해줘야 되겠다. 장난한 거야.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나연, 판사 권호상 이 세 사람이 도장을 빵빵빵 찍어놓고 그리고서 이 돌프라메테우스 선생을 개똥으로 보고 말장난을 해놨는데 말장난을 해놓은 거예요. 이 세 개의 판결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지금 관련 법리 어쩌고 해서 지져놓은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봅시다. 구구도 5도 38 판결이 뭐냐면 구글도 5도 38 판결은 제가 다 적어놨죠. 항고도 하고 재항고 대법원까지 지금 가 있으니까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법원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5도 38 구구도 5도 38 판결은 유명한 판결이에요. 저거 어떤 내용이냐면 보상금 정부에서 이제 수용을 하고 막 그러면서 보상금을 못 주겠다 그런 거예요. 수용이 아니지 뭐 하천 부지나 이런 거 잡아먹고 있는 게 많아요. 정부에서 민간인 땅 잡아먹고 있는 게 무지하게 많다고요. 정부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보상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그러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을 안 준다고.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그 보상금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음, 판결을 해줬는데도 보상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99, 2, 5줄 38이 그거란 말이야. 이런 얘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판결 났는데 안 해주냐, 돈을 왜 안 주냐, 줘라. 그랬더니 행정청에서 또 요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러면서 법원에서 판결 났더라도 저는 뭐 주지 그런 거야. 그랬더니 행정법원에서 줘, 줘. 이런 판결이란 말이야. 그러면 근데 여기 뭐냐면 판결의 기속력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이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 99도 5둘 38 판결에 있어서는 판결 주문에 명백하게 요 돈에 대해서 줘라 이렇게 적진 않죠. 응? 얼마를 줘라 이렇게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상금 안 준 처분이죠. 그 처분을 취소하라 이렇게 들어가지 얼마 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취소한다 그러니까 취소한다 그랬지 돈 주란 얘기는 아니지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국가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공기관이나 뭐 법원까지도 문제가 많은 거죠. 일종의 정신질환 정도 수준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보상금을 못 주겠다는 처분을 못 주겠다는 그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를 했으면 주란 얘기지. 뭐 보상금 못 주겠다는 처분을 취소하라 그런 거지 보상금 주라 그런 건 아니지.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그 돈 주란 얘기야 그거. 판결 이유에 잘 봐봐. 그 보상금 주란 얘기지 그게. 보상금 지급을 못하겠다는 처분을 취소했다는 주문 그것만 가지고서 따질 것도 없고 판결 이유 가만히 봐봐 거기 사실관계. 네가 이 사람한테 돈 안 준 거 아니야. 보상금 줘야 되는데 그 사람 땅인데 네가 그거 잡아먹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줘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정보 공개를 하라 그랬는데 제 사건에 있어서 정보 공개를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적합하다는 그런 판례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응? 이게 뭐야? 이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고은설, 김나영, 권호상 이 판사들 이 세 사람은 이거 뭐 친일 부역자 수준이야. 말장난이. 섬나라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 모진 짓거리를 한 것이 한국을 이 조선을 개화시켜주고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겁니까? 고은설 판사, 김나연 판사, 권호상 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금을 그리고 행정소송 그 주문에서는 처분을 인해 취소를 한다는 그런 주문이 나가는 거지 거기에다가 얼마를 줘라 말아라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처분에 적법 여부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장난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여기다 갖다 놓은 것 자체가 그렇게 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건 제가 청구한 그러니까 그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 판결한 내용 1, 2, 3 사항 요거를 공개하라는 그런 주문은 있지만 결정 이유에 보면 결정 이유 이거를 공개하라는 취지. 그러니까 이것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그 주문 말고 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민원처리법 조항을 가지고서 공개를 못하겠다. 비밀엄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다고 주장했을 뿐이지, 정보공개법의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주겠다 이러한 주장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판결문에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면 판결을 이행을 안 한 게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 판결한 내용은 제출된 민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이거에 대해서 꼭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지랄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별지에 적어놨는데.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 재판부에 딱 적어놨어요. 별지에다가. 별지 목록 정보에 대해서 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그래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 처분이죠. 그 처분을 취소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 공개 처분을 취소했으면 어떻게 돼요? 공개하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공개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고은설, 김나연, 권오상 이 세 명이 이렇게 장난을 하고 있다니까요. 국민재판 한번 해보자. 어렵나요?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말장난인데. 공개하면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결문 봅시다. 9.16 5둘 사이 판결. 9.16 5둘 사이 판결은 뭐냐면, 이것도 참 지저분한 판결이에요. 이 판결이 지저분하다는 게 아니고, 서울행정법원 제2부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세 명의 자들이 상당히 지저분한 사람들이란 말이지. 9구도 5238 아니 그거는 금방 했고, 9.16 5.24의 판결이죠. 9.16 5.24의 판결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택시 회사에서 91년도 그러니까 지금 40년 30년 33년 된 판결인데, 9.16 5.24의 판결은 뭐냐면은 택시 회사에서 택시 회사에서 불법을 했다. 역외운수사업법 그 불법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응?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뭐냐면 뭐 지입차로도 하고, 지입차가 뭐냐면 이제 차 주인이 택시 주인이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돈 내서 지가 샀어.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돈 받아가지고서 그 사람을 택시 회사에서 고용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웃기죠. 왜 그러냐? 택시는 택시 운송사업 받으려 그러면은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설, 자금, 조직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가 사실상 뭐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택시 운송사업을 낸단 말이에요, 사업자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택시 네가 사서 가지고 들어와 이런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했죠. 그 다음에 따블뛰기라 그러죠. 오전에는 이 사람이 하고 오후에는 저 사람이 하고, 그래서 둘이서 택시 한 대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상납을 하는 거죠, 택시 회사에다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택시 운전을 하는 그 기사들이 택시 회사 소속도 아니고 누가 운전하는지도 모르고 그 차가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연쇄살인 나오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뭐 강간사건, 살인사건, 뭐 강도, 절도, 상해, 칼질하고 막 이런 난리들이 나고 그랬었죠. 예. 한국이 그런 세월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처분을 했었죠. 지자체에서 너 뭐 영업정지 며칠, 응? 아니면 뭐 영업 취소 처분 막 이렇게 하니까 행정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여, 못 받아, 안돼, 못 받아들여. 나는 영업정지 뭐 안돼, 영업 취소 안돼, 못 받아들여. 그런 사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야, 그 영업정지 6개월은 좀 그렇지 않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 다 따지다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드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영업정지 6개월은 좀 그렇지 않냐? 그건 한 달로 하고, 그리고 건이 한 50건 됐잖아. 그 50건이 뭐냐면 이제 합승을 한다든가, 합승한 거 불법인데도 합승하다가 이제 기획적으로 들어가죠. 한번 조져버리려고 들어가면 이제 합승 걸리고 막 이런 거 몇십 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주제 막 이런 게 있었죠. 주주제가 뭐냐면은 택시 회사에서 요 불법 저 불법 있는 대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통제를 하니까 어떤 것까지 들어가는 어떤 그 편법까지 나왔었냐면 불법이죠. 그거는. 택시 회사가 주식회사니까 택시 회사의 지분을 나눠준다 그러면서 0.01%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이 뭐 100만 주다 그러면은 한 100주 주는 거야. 누구한테? 택시기사한테. 그렇게 해놓고 뭐래요? 우린 동업이다. 그러니까 너 돈 좀 내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양아치지. 근데 그런 거를 국토부에서 택시 회사 업주들하고 짜고서 그 짓거리를 오랫동안 했죠. 엄청나게 오래 했었죠.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에서, 각 행정법원들에서 행정법원에서는 사실은 뭐 많이 봐줬었죠. 많이 봐주고 이렇게 했고, 또 뭐 이의신청 들어오면 조금 봐주고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거 승합 제 사건에서 9일 루 5주 사입 판결은 그거예요. 그래서 원처분을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행정법원에서 원처분 취소했는데 지자체에서 또 행정처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택시회사에서 아니 처분 취소해줬는데 또 그 행정처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중처벌 아니야? 기속력에 반하는 거 아니야? 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행정소송을 또 했죠. 이게 잘못됐다. 행정법원에서 봐주라 그랬는데 왜 또 한 거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행정법원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새로운 행정처분하고는 별개 문제지. 자, 보세요. 여기도 지들도 적어놨어. 서울행정법원 제2부, 지금도 뭐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지금도 있겠죠. 제2부에 고은설, 김나연, 권호상 이 세 명의 이 판사로 보기도 좀 어렵죠. 이제 판사의 직함이 있는 거는 맞는데 판사로 보기는 없죠. 고은설, 김나연, 권호상 이 세 사람이 지들도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행정청이 종전 처분과는 다른 사유를 들어 재차 거부 처분을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을 한 이상 확정 판결이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유를 들어 이렇게 놨죠. 그래서 이 9일로 5주 사이 판결은 뭐였냐면 택시회사에서 온갖 불법질을 하다가 난리가 났는데 법원에서 그건 아니지 좀 봐줘 이렇게 판결을 하니까 또 행정처분했는데 그 행정처분은 원래 봐주라고 했던 처분을 취소한다고 행정법원에서 했던 그것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처분했던 거하고는 날짜도 틀리고 행위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법원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처음 처분하고 종전 처분과는 다른 사유로 해가지고 재처분한 건데 무슨 기속력에 반하고 뭐하고 다른 사건이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기각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232 13045 판결도 적어놨는데 여기 232 13045 판결도 예를 들어서 적어놨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부에서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좀 복잡한 사건인데 232 13045 사건은 저 사건도 같은 내용이에요. 저 사건도 뭐냐면은 그 종합 유선 방송 판결이에요. 뭐 이런 거 적어놓으면 누가 모를까봐. 다시 불러드려야지. 이 고은설, 김나연, 권호상 이 세 사람 서울행정법원 2부 제 2부에 지금 판사로 있는 사람들이 판결문 적어놓은 거예요. 나도 외워야지. 고은설, 김나연, 권호상 이 사람들이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2003도 13045 판결 때문에 이런 걸 선례들을 보면 이 사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처분을 한 거다. 이거는 다른 사유로 처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2003도 13045 판결은 종합유선방송 사건입니다. 종합유선방송 뭐 케브스, 엠브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스브스 이런 데에 대해서 사업 승인 내주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 때도 문제가 많았고 뭐 박근혜 때 또 쭉 해서 계속 문제가 많았죠. 근데 그게 이제 종합유선방송이 뭐 여러 군데 있죠. 또 방송사 다 그 심의해가지고서 효과를 하고 말고 하는 거니까. 근데 넌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 이거 그 처분은 좀 잘못됐는데 처분 취소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행정청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또 안 해준 거예요. 종합유선방송 신청을 했더니 또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행정소송 해가지고 그거 내주라 그러는데 그거를 왜 안 내주는 거 도대체. 법원의 판결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법원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니들.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또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이행을 안 해줍니까 이거를. 지속력에 반하는 거 아니요? 또 재판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그 저번에 했던 거랑 지금 좀 내용이 다르네. 기각, 청구 기각 이렇게 된 거야. 어떤 내용이었냐면 최초 법원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는 심사 기준이나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서 이거는 니들 처분이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판결 나고 난 다음에 처분청에서 규정을 바꿔버렸어요. 종합유선방송 심사 기준 있잖아요. 그 심사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사 기준을 우리가 바꿨지롱. 근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니들은 승인 못 해줄 거야. 승인 안 해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야 규정이 바뀌었잖아. 응? 규정을 갖다가 위원회하고 뭐하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잖아. 규정을 바꿔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건 새로운 처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기존에 우리가 그 판결해준 거하고는 새로운 처분인 거야. 규정까지 다 바뀌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네 청구 요번에는 못 받아준다. 규정까지 다 바뀌고 그래서 사정이 달라졌어. 내용이 다른 거야. 이렇게 된 사건이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세 개 다 설명해 드렸죠. 9구도 5238 판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제 사건에 제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청구를 인정해 줘야 되는 판결이고, 이거는 해주라는 판결이니까 9구도 5238은. 그 다음에 9.16 5.2 사이는
전혀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 거니까 이것도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2003 2 13045 이 종합유선방송 관련 판결은 뭡니까 이거는 규정까지 바뀌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규정하고 싹 다 바꿔서 심사를 다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를 못하겠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 개의 판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뭐 법조항을 다른 걸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민원처리법에 비밀 유지하라는 것 때문에 못 주겠어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 민원처리법은 일반적인 법이야 그거. 야, 민원처리법 무슨 비밀 엄수 어쩌고 떠들게 되면 그러면 먼저 민원 제기하면은 거기 그렇게까지 딱 적어놨어요. 제일 서울행정법은 제일 행정부에서 그것까지 딱 적어놨었어요. 대단한 판사님들이죠. 1부는 2부는 전 제정신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 니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원처리법 어쩌고 해가지고 비밀 엄수 유지가 있고 그런 걸 가지고서 정보 공개를 못 해주겠다고 하면, 그렇다면 먼저 민원 제기한 거는 한 사람이 장땡이네? 그런 취지로도 적어놨어요. 민원을 누가 먼저 제기하는지 그 순서에 따라서 해주고 말고 그렇게 되는 거네? 내용 따질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무슨 얘기냐 보세요. 형사사건 관련해가지고 민원 제기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단 그게 거짓이거나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만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으면 누가 먼저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죠. 사실관계 따져가지고서 할 건 해야지. 그렇죠? 근데 정보 공개를 못 해주겠다, 앞서 민원 들어온 거는 못 해주겠다, 그럼 뭐야? 누가 먼저 민원 제기했냐에 따라서 못 해주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제일 먼저 민원 제기한 사람을, 뭐 앞서서 먼저 민원 제기한 사람 걸 못 해주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응? 그렇잖아요. 그게 강간범이든 살인범이든 강도든 연쇄살인범이든, 응? 돈 받아 처먹은, 응? 벤치 여검사든, 응? 변호사하고 붙어먹어가지고서, 응? 100억을 해쳐먹은, 응? 그런 판사든, 장난질을 누가 했든지 간에 먼저 장난질 한 사람 거는 영원히 침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까지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바꿔가지고 그 관련 법조를 정보공개법에 개인정보를 뭐 사생활의 비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다. 법조항만 달리한 거죠. 그런데 법조항만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거는 상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조항만 달리해가지고서 뭐 정보를 공개하고 말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계속 돌림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응? 지 멋대로 몇 조 몇 항 때문에 공개를 못 하겠는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공개하러 못해. 몇 조 몇 항 때문에 못해. 그래? 행정소송해. 그래서 막 1년씩 2년씩 걸려가지고 어렵사이 공개해줘라 딱 그랬어요. 법원에서. 근데 또 공개 안 해. 그러면서 그때는 1조 1항이었는데 요번에는 1조 2항 때문에 못 줘. 이지랄하는 거예요. 돌림노래를 부르고 장난질 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꽤 있었고,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사형 선고해놓고 내일 아침 11시에 사형 집행하고 나서 시신도 유족들한테 인도를 안 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 짓거리를 했던 나라입니다. 응? 하나의 대도시를 뺑 둘러싸가지고서 거기에서 따발총 쏘고 때려 죽이고 대검으로 난자해서 죽이고
응? 전차로 깔아뭉개서 죽이고, 그러고서 신문이고 방송이 전부 다 차단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에서 정보를 공개하세요. 그거 다 정보 아닙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1조 1항에 따라서 공개 못하지 이런 그런다. 그럼 뭐야? 아니 오늘 사용 선고해놓고 내일 사용을 집행을 11시에 하면 유족들이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이거? 유족들이 다 쫓아가고 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이 쫓아가고 해가지고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시신을 내놔라 그랬더니, 그리고 또 수사 기록을 내놔라, 재판 기록을 내놔라. 재판 기록도 안 줬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법원 판례를 공개를 안 했었어요. 판례를 공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공개 재판을 받을 원리라든가 뭐 헌법상 가장 기본적인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권리,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거죠. 그런 정보를 재판 정보를 공개를 안 한다는 거나 그렇게 했었잖아. 언제까지 그랬냐면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정부가 계속 거듭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그 더럽고 구역질 나는 그 위법적인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게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아니 판사한테도 판결문 안 줬다니까. 판사한테도 판결문 안 줬어요. 현직 판사한테도 판결문 안 줬어요. 현직 판사가 재판을 하려 그러면은 다른 판례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구를 좀 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도. 그렇죠? 판사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야지. 다른 판례들 보고. 그래서 판사가 대법원에다가 이 판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판례를 좀 나한테 공개를 해주셔. 그러면은 지방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죠? 네가 뭔데 판례를 달라 그래. 판결문을 달라고? 됐어. 까불고 있어. 이랬었어요. 진짜로. 현직 부장판사한테 그랬었어요. 현직 부장판사가 그런 경우 많았죠. 그러고서 이제 지들하고 좀 관계가 있거나 무슨 뭐 서로 조금 짬짬이가 되면 그 판사한테는 주고 이랬었어요. 지금 요즘 그러는 것 같은데 판사들이 판결을 다 마블합니다. 아이고 참. 서로 연락해가지고 판사님 검사님 이러고서 서로 연락해가지고 판결문 다 마블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 판결은 이렇게 하고 요 판결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에서 판결 담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래서 기소되고 막 그랬었는데 뭐 무죄 판결 났지 않습니까? 양승태. 그 여파 때문인지 판사들이 그냥 대놓고 나서 판결문을 담합을 재판에는 하나님도 관여하지 못한다 이런 개소리를 법정에서 떠들고 그걸 받아주다 보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사람 소리는 아니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은 성공한 살인범은 처벌을 어떻게 하나? 정권을 쥐면 처벌할 수 없다?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섬나라 원숭이들도 처벌할 수 없나? 조선반도를 먹었었기 때문에? 뭔 소리야 도대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법조항만 달리하고 사실관계는 하나도 변경된 게 없고 법조항만 달리해서
비공개 처분한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판례들입니다. 고은설, 김나연, 권오상 이 세 사람의 적은 이 판결문은 진실이 하나도 없다. 법리 같은 건 따질 것도 없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그럼 제 항고 못 받아준다 그러면 뭐 고등법원 가지 뭐. 그래서 고등법원을 갔어요. 근데 고등법원에서 거수기 역할을 또 한 겁니다. 보십시오. 판결 이유가 4줄이에요. 이 법원이 저걸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와 같다. 저는 이거 다 적었어요. 저는 이걸 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판결문 다 찾아가지고 제가 다 적었어요. 이 992 5238 판결, 그 다음에 어떤 판결 이거는 잘 13405 판결은 어떤 판결이고 915 5242 판결은 어떤 거고 다 적어놨어요. 이거를.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법원이 저걸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뭐 이렇게 법조항 뭐 이렇게 적어놓고 주접을 떨어놨는데 지들도 알아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뭐 이해 문제 없는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민사소송법 절차를 행정소송법에서도 준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뭣도 아닌 내용이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20조 이거 뭐야? 판결 이유를 1심이나 2심 거, 원심 거, 1심 거를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갖다 붙일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고등법원에서 무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제9-1 행정부 9-1 행정부 봅시다. 판사 김무신, 판사 김승주, 판사 조찬영 이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아니 세상에 법조항만 달리 해가지고 법조항만 달리 해가지고 비공개를 그 판결문을 기속력을 잠탈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대로 끝나겠어요? 그러니 내가 이거를 공개를 안 하겠습니까? 그럼 공개해야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공개를 현재는 할 필요 없지만 때가 되면 공개해야죠. 단두대로 갈 사람들은 단두대로 가고 전 재산을 모아서 배상해야 될 사람들은 배상하고 판사든 검사든 경찰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더럽고 끔찍한 거짓과 말장난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영원히 그 오욕을 뒤집어 쓰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1심 결정하고 같다? 나도 1심 결정하고 같아.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다? 돌림노래를 부르고 자빠져 있는 거죠.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행정소송법 108조 제2항, 제8조 제2항, 민수법 제443조, 제420조에 따라서 제1심 판결문은 그대로 인용하겠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왜 적어? 아니, 제1심 결정 이유를 그대로 갖다 적어 놓는다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도 못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데 제1심 결정이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는 거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각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사건의 간접강제 신청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한 걸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김무진, 김승주, 조한영.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뭐 껌 발라놨나. 조희대 대법원이 책임이 막중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서울고등법원에서 9-1 재판부 장난하지 마라. 고등법원에 부장제를 없애버리면서 승진할 데가 없어가지고 남아있는 판사들이 요즘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뭐 하는 거야 이게? 판결문 누가 썼어? 재판장 김무신이 썼나 아니면은 김승주가 썼나 조찬양이 썼나 누가 썼나 이거? 이게 이런 판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적용하겠다는 법조항만 달리해가지고 기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라도 무슨 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도 판결이 있었고 거기서도 공개해 주라 그랬죠. 내용이 똑같아요. 공개를 했어요. 제주경찰청에서. 무슨 얘기냐?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 판결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동일한 사실관계 정도가 아니고 같은 괴문서예요. 같은 괴문서를 여기저기 뿌렸다고.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갖다 뿌린 거예요. 그냥 기관마다. 청와대,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경찰서 온갖 군데 다 있는 대로 다 뿌려놓은 거라고.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웬만한 건 다 받았단 말이야 내가. 국민권익위원회만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제2부 및 서울고등법원 제9-1 행정부 재판장 김무신, 판사 김승주, 판사 조찬영 이런 자들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속력이 저쪽 돼야 안 돼? 되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고 어쩌고 떠드나. 법조항만 달리해서 돌림 노래를 불러라. 애들 장난이잖아요. 행정부에서 말장난 해가지고서 인권 침해하고, 에? 불법 저지르고 위헌적인 행각을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그거에 대해서 무려 서울고등법원 9-1 재판부에서 무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에서 가담을 합니까? 나 이 사건 판결문 영원히
대한민국 법학도들이, 대한민국 판사들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교재로 쓸 수 있도록 전 세계에다 걸어놓을 판이야. 장난하냐고 지금.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민원 서류니 뭐니 그게 지금 이미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어? 그 민원 제기했다는 애들 김문희, 박은경 이런 박지원이라고 이게 개명한 이런 애들이 부터 해가지고서 일부 그 잡범들이 돌려놨기 때문에 그게 돌아다닌다고. 그게 무슨 비공개 사유가 되고 뭔 개인정보를 누가 뭐를 하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미친년 치마차락처럼 그렇게 걸려있는데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청에서 사실관계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고 종합유선방송 인가 내지는 승인 처분 사건과 같이 관련 법조항이나 이런 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비공개의 근거로 주장하는 법조항만 달리해서 비공개 처분한 것은 재처분으로 볼 수 없다. 아시겠어요?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각 판사들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고등법원 판사식이나 돼가지고 뭐하는 짓거리들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청들은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났든 말든 상관없이 법조항만 달리해서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도 법조항만 달리해가지고서 돌림노래를 불러라. 기존의 동일한 판례, 심지어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결이 부지기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의 기속력을 직접 위배하는,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러한 짓거리를 행정청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일부 극히 온전치 못한 판사들이 그것을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그런 짓거리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 올라가 있는데 재항고를 했죠 제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 있는데 오늘까지 항고 유서를 내야 되는데 항고 유서를 제가 적긴 다 안 적었나? 대법원에 항고 유서를 안 적었나? 23일까지 오늘까지는 적어서 내야 돼요 내가. 근데 이거 뭐라고 적어내야 되나? 고등법원 9-1 재판부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이가 4줄짜리로 제1심 결정하고 갔다. 우리 생각도 같다. 그래서 기각이다. 이렇게 났는데 나도 제1심 결정 이유와 같다. 제1심 신청 이유와 같다. 항고 이유와 같다. 재항고 이유는 그러므로 원심 고등법원 9-1 행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나도 적어서 내야 되나요? 아이고. 참.
지저분한 이름으로 남을 겁니다. 이런 사례들. 어디서 찌꺼리들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건들, 이런 진짜 더럽고 끔찍한 정도의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전혀 맞지도 않고 사실관계조차도 허위인 이런 판결들을 조직적으로,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놔가지고 문재인이 때도 엄청나게 많이 해놨죠. 그게 두고두고 법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두고두고. 이건 뭐 아수라장이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돌림 노래를 부를 텐데. 몇 조 몇 항 때문에 안 돼. 공개해줘, 판결. 판결 하나마나 상관없어. 몇 조 몇 항 때문에 안 돼. 계속 이럴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법원은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의료계 관련해가지고 또 할 얘기가 좀 있고 그런데 제가 무지하게 바빠요. 지금 사실 뭐 차고 치고 농사 짓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거 쇼츠잖아요. 제가 매일 그거 앉아가지고 매일 그거 하겠어요? 1분짜리 그런 거 올리면 그거 뿐이지. 매일 그러고 있겠어요? 인간 쓰레기들 청소해야지. 내가 피해자인데. 끝을 본다면 봅니다. 그래야 됩니다. 가엾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